안녕하세요, 데이빗입니다. 오늘도 끝입니다. 끝! 뭐가 끝이냐? CSC 시험 합격 걱정은 이제 끝입니다. 가장 쉽게, 하지만 제대로 배워서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. 캐나다에서 한국어로 진행하는 CSC 시험 수업은 오로지 데이빗만 제공합니다. 자, 오늘 해야 될 거는 챕터 2고요. 캐피탈 마켓에 관한 내용이에요.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겠죠. 한번 내용을 보면, 자, 우리가 인베스먼트를 한다라는 거, 투자를 한다라는 건 이런 캐피탈, 자본을 투자한다는 건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. 디렉트한 방식이 있을 거고, 인더렉트한 방식이 있을 텐데, 이거는 그거예요. 만약에 어떤 커플이 자기가 집 살려고 돈 이게 모아놨어요. 정부가 도로 깔려고 돈 투자했어요. 컴퍼니가 새로운 플랜트를 만들려고 뭐 돈 투자했어요. 이런 거. 이거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으면 직접 거래를 하면 디렉트 인베스트먼트라는 거예요. 그런데 A라는 사람과 돈을 빌려줄 사람과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이 두 사람의 존재를 이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잖아요. 이때 여기에 은행 같은 애가 껴있죠. 은행 같은 게 껴있어가지고 얘는 얘한테 가고 얘는 얘한테 가고 요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인더렉트라고 합니다. 네, 간접 투자라고 합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간접 투자에는 인베스먼트 어드바이저가 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은행이나 이런 데가. 자, 넘어가서요. 우리가 기본적으로 금융을 할 때 이런 얘기를 꼭 해봐야 돼요. 인베스터의 종류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있는 이 인베스터는 우리가 개인이라고 부르고 이 두 번째 있는 걸 우리가 기관이라 그러고요. 세 번째를 외국인이라 그래요. 투자자를 말하는 거예요. 투자자. 그래서 개인 투자자, 기관 투자자, 외국인 투자자 이러는데 우리가 뉴스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요. 무슨 뭐 금융 뉴스 나오면 뭐 이번에 뭐 외국인이 전량 매도를 해가지고 우리 주식이 뭐 박살났습니다. 뭐 이런 소리를 하고요. 어떤 기관이 대량 매수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. 이런 말 많이 한다고요. 그랬을 때 이거 뭔 소리냐? 자, 일반적으로 개인은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. 우리 같은 사람이 일반 개인이 뭐 주식을 사고 팔아요. 요런 거. 그 개인이겠죠. 근데 이 기관은 인스티튜셔널 이 지금 인베스터 이 기관은 뭐냐면 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뮤추얼 펀드라든지 뭐 펀드 같이 이렇게 돈 많이 투자돼 있는 거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또 개인 중에서도 막 그 거래를 하는 게 엄청나게 높아요. 엄청나게 많은 걸 거래하고 이런 거를 우리는 기관이라고 한다. 기관 투자자라고 한다라는 거고요. 세 번째, 외국인은 정말 말 그대로 외국인인데 단순히 한국 내에서 거래하는 외국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외국인은 외국에서 이제 한국 주식을 거래하려면 어떤 외국에 있는 금융회사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.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대부분 외국인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 외국에서 투자하는 사람도 외국인이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보다는 외국 투자 기관들 있잖아요. 외국 무슨 펀드가 있을 수 있고 외국 뭐 금융회사 이런 데들 다 외국인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. 자, 넘어가서요. 자, 그래서 돈을 저금하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돈을 이렇게 은행에다 이렇게 넣어요. 그쵸? 넣으면 이 돈이 뭐 개인이 대출해 갈 수도 있고 기업이 대출해 갈 수도 있고 정부가 대출해 갈 수도 있다. 그러면 아니 정부도 돈을 대출합니까? 네, 이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이거는 우리가 다른 챕터에서 또 본드 챕터에서 한번 볼 거니까 그때 가서 보는 걸로 하고요. 자, 넘어가서 자, 이런 자본의 특징은 뭡니까? 자본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모빌리티,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런 거는 어 진짜 뭐 발이 달려 있어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.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만약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으로 올 수 있고 B라는 사람에서 A한테 갈 수 있고 이런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,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센시티비티 이거는 민감성인데 자, 어떤 이런 캐피탈이 많냐 적냐 이런 디맨드와 서플라이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수도 있고 너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뭐 너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뭐 요럴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다음에 스케어시티는요.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. 뭔가 부족하고 뭔가 제한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공기가 있어요. 공기가 있는 걸 뭘 사고 팔죠? 물론 뭐 중국이나 아니면 뭐 이상한 나라는 뭐 공기를 사고 팔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기야 뭐 그냥 깔려 있는 걸 뭐 그걸 뭐 사고 팔고 뭘 해요. 그렇죠? 그런데 우리 자본, 돈이라는 거는
정해져 있잖아요.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. 없는 사람도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왔다 갔다 할 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. 그랬을 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외워야죠. 왜냐? 어떤 시험 문제에서 캐피탈의 특징이 아닌 것은요. 1번, 2번, 3번, 그리고 4번 뭐 이렇게 해서 4번 뭐 양심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.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그렇죠?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. 자, 그다음에 컨트리 리스크라는 건 뭐냐면 자,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. 지금 우리 시험은 이제 캐나다잖아요. 캐나다는 바로 미국 옆에 있어요. 자, 미국과 캐나다는 일단 신용 등급이 굉장히 높아요. 뭐 미국과 캐나다가 돈 안 줄 일은 없잖아요. 그리고 미국이 오늘이 5월 3일이 5월 3일이죠. 미국이 오늘도 발표했어요. 기준금리를 0.25% 올린다. 네, 대단한 거예요. 지금 이렇게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올렸어요. 지금 한국보다도 높고 캐나다보다도 이 기준금리가 높죠. 그래서 지금 미국이 5.25인가요? 뭐 하여튼 뭐 5%가 넘어요, 일단. 그런데 1년에 그러니까 이자율을 이제 5% 주겠다 이 말이죠. 근데 대한민국이 한 3.7%인가 그렇고 뭐 어쨌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이런 기준금리가 높은 거 1년 기준으로 높은 게 어디냐? 아르헨티나예요. 아르헨티나. 아르헨티나는 이번에 새로 얘네도 지금 기준금리 올렸는데 얘네 91%예요. 91%라는 건 뭐냐면은 만약 내가 은행에다 1000불을 맡겼어요. 그러면 아르헨티나 은행에다 맡기면 얘네 1091불로 1년 뒤에 1091불이 되는 거예요. 이거야말로 돈 복사 아닌가요? 돈 복사? 정말 이렇게 91%의 수익률이 있으면 비트코인은 왜 하고 뭐 주식 투자를 왜 하나요? 이게 제일 높은데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아니, 그냥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안전하지 않습니까? 안전하죠. 그러면은 돈만 맡기면은 그냥 91% 그냥 수익률 주고 진짜 1000불이 1910불이 됩니까? 아, 돼요, 진짜. 그러면 당연히 아르헨티나에 투자해야겠네요? 네, 뭐 하고 안 하고요. 뭐 투자자 마음 주고 하려면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. 왜 미국이나 캐나다는 5%밖에 이자율을 안 주면서 아르헨티나는 91%나 줍니까? 이 이유는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. 아르헨티나가 91%의 이런 이자를 준다고 해서 정말 이게 높은 거냐는 거예요. 정말. 이렇게 정말 아르헨티나가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이자 많이 주는 게 맞냐는 거예요. 왜냐? 우리가 이런 이자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국가적인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. 국가적인 걸 여러 가지 뭐 폴리티컬 정치적인 거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무슨 여러 가지 정책들 아니면 노동력이라든지 뭐 투자 기회가 있느냐 아니면은 그 나라의 뭐 저기 경기 상황은 어떤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어떻게 해야 돼요? 이 리스크 어드저스티드가 돼야 돼요. 리스크 조정이 일어나야 돼요. 이런 위험한 거 다 따졌을 때 정말 어떻게 높냐? 그러면 아르헨티나는요. 91%의 이자를 주긴 하지만 얘네는 왜 이렇게 많이 주냐? 기본적으로 아르헨티나는요. 여태까지 돈을 이렇게 돈 받아놓고 돈을 안 준 적이 많아요. 그게 뭐예요? 아이고, 그게 우리가 어 저기 뭐라고 부르더라? BJ라고 부르나 뭐 그래요. 그게 뭐냐면 이게 그거예요. 대째. 네. DG라 그러나? 뭐 하여튼 이게 하여튼 그냥 은어로 쓰는 거예요. 뭐냐면 아르헨티나는 돈 받아놓고 나중에 저기 돈 빼가려고 할 때 아 몰라 배째 돈 없어 이런 경우가 이 아르헨티나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. 얘네는 모나트리움 일어난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해요. 투자를 안 하니까 이자율을 높여서 일단은 하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실제로 아르헨티나에 이렇게 돈 맡겼을 때 뭐 배째는 안 하고 자 돈을 준다고 쳐봐요. 그래도 뭐가 문제냐면 아르헨티나에 우리가 투자할 때는 아르헨티나 페소로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느냐? 페소 가격이 계속 내려갈 거예요. 그러면 실제로 내가 1000불 집어넣은 게 1910불이 됐어도 환율이 박살나가지고 나는 결과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나라에서 이자율이 높다고 해서 그 나라가 진짜 이자 많이 준다?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? Highest Risk Adjusted Return. 이 위험을 조정한 리턴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아요. 자, 그 다음에 넘어갔어요.
이렇게 캐피탈의 이런 자금의 서플라이어는 누굽니까? 근데 돈 저금하는 사람이죠. 유저, 돈 빌려가는 사람은 누구죠? 누굽니까? 이건 필요가 없어요. 이건 뭐 이게